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네, 혁신 방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원장님으로 소개를 해야 되네요. 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라고 하죠. 한국과학기술 발전에 꽤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키스텝과 관련된 주제는 다음에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국가연구개발 혁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R&D 혁신 방안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나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가 지금 금년에 19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조 시대를 맞이했는데 20조 시대가 이제 그 국가 총 예산의 한 5% 남짓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투자는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죠.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국가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데 대응하는 의미에서 혁신 방안을 보고를 했는데 이 원래 타이틀을 보면은요. 이게 국가 기술 혁신 체계 고도화를 위한 R&D 혁신 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국가 기술 혁신 체계 NIS라고 하는데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R&D 외에도 인력이라든가 기술 사업화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다루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NIS 2.0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 1단계로 R&D 혁신 방안을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제 관계부처 공동으로 해서 분야별로 혁신 전략을 지금 보고하고 실행 계획을 확정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 정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R&D 혁신 방안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크게 볼 때는요. R&D 시스템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시킨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과학기술은 과학자의 양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으로 각종 지원 제도를 바꾼다든가 해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 해서 성과를 높이겠다. 이런 아마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주요 추진 방안이 한 뭐 대여섯 개가 있는데요. 방향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기획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관리 이런 시스템 전반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급지향적인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 이런 주체들의 혁신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요새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시지만은 세계 최고 원천 기술이 나와도 그 규제 때문에 잘 실용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 그리고 왜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라든가 치매 이런 국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R&D를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이런 어떤 창의적 도전적인 R&D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행력 강화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잘 추진해서 그 연구자들이 자율, 창의를 기반으로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혁신 성장에도 도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데 아마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6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연구자들 중심으로 혁신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건 그런 이유죠. 과학기술은 결국은 연구자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 제도가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연구비 자체를 그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 자체를 키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자유공모 R&D 투자를 지금 작년에 한 1.26조쯤 됩니다. 그것을 2022년까지 거의 배로 2.5배로 늘리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신진 연구자들이 처음에 연구 현장에 오면은 연구비를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킨다든가 또 연구자가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각종 법령이라든가 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각 부처마다 연구 관리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잘하려고 만든 건데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이제 1부처 1개 기관으로 정비림을 할 계획이고요. 또 부처마다 연구비나 각종 지원 시스템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과기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전부 다른 데 따른 혼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구 관리 시스템 제도를 통합 표준화한다. 예. 그래서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나로 통일하겠다. 네. 그럼 현장에서는 뭐 굉장히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어떤 연구 행정 부담들이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예.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자 친화를 위한 각종 법제도까지 마련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또 도전적인 연구비 지원과 규제 혁신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를 지원할 때 이제 연구자 자유공모형을 늘리는 것과 병행해서 이 각종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쉬운 연구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소위 말해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연구에도 연구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쪽을 대폭 확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패가 용인되는 예. 실패해도 성실히 소위 우리가 이제 성실 실패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하. 최선을 다했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거기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실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정 평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그렇죠. 맞게. 네. 또 그런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존중받는 연구 문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네.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퍼스트 무버를 지향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 개발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기술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규제를 넘어야 돼요. 없던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기존의 기득권층에서 어떤 저항 때문에 규제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을 실컷 개발하고도 뭐 실용화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 혁신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요. 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13대 혁신 성장 농력 이런 분야에서도 중점 지원을 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지능형 반도체 이런 쪽은 미래 유망 분야 이런 쪽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또 지난번에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치매 이런 어떤 사회 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주목적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20조 시대가 되고 기업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 R&D를 통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 이쪽에도 중점을 두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1조 원 이상 이쪽에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R&D 계획은 이제 세워졌습니다. 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네,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될까요? 네, 이제 첫째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 기술 혁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주체가 기업이 있고요, 예. 대학이 있고 공공연구기관이 있고 지역이 있어요. 네. 요 네 개 주체가 역량들이 세계적으로 커져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네 개 주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역량들이 커지고요. 또 역량들이 커진 그 주체들이 어떻게 산학연 협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서 힘을 모아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되고요. 네. 네. 문제는 이제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서 이런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가 있어가지고 예. 과학기술 관계장관들이 다 모여서 힘을 모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이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가지고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주로 이제 지혜를 모아서 실행력을 강구하겠다. 네. 지금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 방안들이 잘 추진이 돼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자가 우선 육성이 돼야 되고 네. 네네.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또 혁신형 상업 비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의 R&D 시스템은 좀 선진국의 모방형이다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어 왔잖아요. 네. 이번에 발표된 이런 도전형 R&D 방안 연구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